네, 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 네, 오늘도 좀 마켓이 좀 신기하게 흘러갔어요. 좀 흥미롭게 흘러갔는데, 되게 익스트림한 롤러코스터였고, 제가 본 롤러코스터 중에 이렇게 익스트림한 롤러코스터가 코로나 이후로 있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변동성이 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엑스포넨셜 피트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일단 엑스포넨셜을 얘기를 드리고, 오늘은 좀 마켓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윌리엄 제이 오닐이라는 투자자이신 분인데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한국에서도 최고의 주식의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 이분이 왜 유명하냐? 이분은 원래 투자자이기도 하면서 트레이더 성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나 뭐 피터 린치 이런 분들과는 다르게 기술주 위주로 투자를 하시고 마켓 리더를 위주로 투자를 하시고 그렇게 롱텀을 투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마켓 시그널을 통해서 최적의 주식 타이밍, 그 최적의 사고 팔 수 있는 타이밍을 찾는 분이셔서 좀 원래 이렇게 오래 주식을 100%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랑은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에서는 되게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캔슬림이라는 건데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캔슬림으로 보통 이분은 주식을 다 찾고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 마켓 스미스라는 툴이 있는데 그 툴도 이 캔슬림을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좋아하는 패턴인 컵 앤 핸들 패턴, 그리고 어닝 증가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많은 불리시하게 갈 수 있는 패턴을 마켓 스미스에서 이분의 이제 개념으로, 이분의 기초 개념으로 기반을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캔슬림이 여기 보시면은 C가 current earnings, A가 annual earnings, 그리고 N이 new product, S가 supply and demand, L이 leader or laggard, 그리고 I가 institutional sponsorship, M이 market direction인데 그래서 current earnings, annual earnings 다 중요하죠. 그리고 new product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좀 bullish한 마켓에서 되게 중요하고, 지금 이렇게 bearish한 마켓에서 좀 중요한 점은 supply and demand랑 그리고 마켓 디렉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도대체 마켓의 바닥이 어디쯤이 될 것인가, 저점이 어디가 될 것인가. 네, 이거를 좀 예측하는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간단은 해요. 근데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가 이제 주식이 하락하다 보면 일단 감정에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좀 겁이 나서 팔게 되고, 겁이 나서 사야 되는데 못 사게 되는 게 대부분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이 하시는 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그 트레이더들, 유명한 트레이더들이 하는 말이 항상 감정에 지배되지 말아야 된다. 네, 근데 이 말은 트레이더들한테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왜냐면 트레이더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제 디시전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투자자와 트레이더들의 차이점은 트레이더들도 높은 확률에 베팅을 하고 투자자들도 높은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건 똑같아요. 모든 주식 시장에 100% 하는 건 없으니까. 그런데 장기로 투자했을 때 그 확률이 좀 더 좋고, 다만 장기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 그게 차이점인데,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점은, 그 점이 안 좋다는 거는 두 부류 다 동일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존경하고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마켓 이렇게 저점을 찾는 방법,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첫 번째로 주식 시장의 방향성을 보려면 General Market Average를 보려면 다우나 S&P, 나스닥 지수를 가지고 그날 볼륨이 어느 정도가 됐고 어느 선에서 장이 끝났는지를 매일매일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통 이제 마켓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려고 할 때 보통 1% 이상 오르면서 되게 큰 볼륨이 생겨요. 근데 그거는 첫 번째 시그널이고, 그거보다 중요한 시그널이 다음 follow through days인데, follow through days에서 보통 일주일 동안을 봐야 돼요, 이 반등 시그널을. 근데 첫 번째 데이에 상승 마감을 하고 큰 볼륨, 보통 90% 이상의 볼륨, 에버리지 볼륨의 90% 이상의 볼륨이고, 그리고 다음 follow through days에 그거보다 높은 볼륨이면 더 좋고, 일단 높은 상승폭에서 끝이 나면 이 두 가지 시그널이 나오면
좀 마켓이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안전한 방법은 이걸 데일리로 볼 수도 있지만 위클리 차트로 보시면은 만약에 2주 동안 첫 번째 주에서 반등 시그널을, 그러니까 좋은 볼륨과 큰 상승폭이 있고 다음 주에도 상승폭이 있다면 그거는 마켓이 반등할 수 있는데 굉장히 확률이 높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보통 팔로우 트루 데이스는 볼륨이 크게 증가하고 4일에서 7일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래서 4일 정도에서 7일 정도가 강한 볼륨을 지지하면서 주식 전체 시장이 올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S&P 500를 가장 많이 쓴다고 하고 무조건 1.5% 이상 올라야 된다. 그리고 4 to 7 days into attempted rally. 그래서 4일에서 7일 동안은 계속 랠리를 시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만 강한 반등 시그널이고 이렇지 않다면 반등 시그널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켓 시그널을 보면 나스닥 100, 러셀, S&P 500 모두 다 이제 처음에 마켓이 장이 열렸을 때 되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까지 찍었는데 여기서 좀 흥미로웠던 점은 오늘 마켓이 닫았을 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볼륨 역시 크게 증가했어요. 모두 나스닥 100, 러셀, S&P 모두 증가를 했는데 S&P 500 같은 경우는 볼륨이 나스닥과 러셀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많은 트레이더들, 많은 투자자들이 만약에 이번 시장에서 반등을 한다면 나스닥의 위주로 반등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주가 많기 때문에 항상 나스닥 위주로 주식이 크게 이제 랠리가 시작되고 하니까 나스닥 위주로 오늘 볼륨이 많이 증가했어요. 물론 러셀도 많이 증가를 했었고 근데 여기서 또 눈여겨볼 점은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불리시한 패런과 베어시한 패런의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일단 마켓이 상승하는 분위기로 시작했다가 하락하는 경우 되게 굉장히 큰 베어시 사인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 2번인가 3번 정도가 그렇게 마켓이 끝났는데 굉장히 베어시한 사인이고, 반대로 마켓이 하락해서 출발했는데 상승해서 끝날 경우 굉장히 불리시한 패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불리시한 패런이었고, 지금은 선물 시장이 좋지 못한데 만약에 내일 개파락으로 했다가 개파락이 아니라 하락 출발했다가 만약에 상승하는 분위기가 다시 이어진다면 여기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follow through days 두 번째 날에 만약 상승 마감을 한다면 반등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FOMC가 앞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FOMC에서 긴축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전제 조건이 있다면 내일 팔로우 트루 데이스의 좋은 시그널로 마감을 하고, 그리고 FOMC에서 다시 한번 마켓 상황이 좋지 못하니 긴축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태세로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 모든 시장이 좀 좋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수가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대립 관계인데 지금 뉴스가 나오는 바로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FOMC.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물론 잡혀야 되지만 인플레이션을 꼭 굳이 긴축까지 하면서 잡을 필요 없고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잡힐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채권 시장을 보면 지금 주식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식 시장은 인플레이션은 잡힐 거야. 그런데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올리지 마. 그 긴축은 하지 마.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켓이 지금 보기에는 사실 경제가 코로나 이전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주식시장을 망친다기보다는 앞으로 페드에서 시행할 이런 법안들이, 그러니까 뭐 긴축이나 이런 게 주식시장을 망칠 거야, 이렇게 채권시장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물은 이제 10년물과 30년물로 봤을 때, 장단기 금리로 봤을 때 금리는 잡힐 인플레이션은 잡힐 것이고 미래에는 저금리로 갈 것이다. 그런데 단기적인 금리만 오른다는 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채권 시장에서 단기적인 금리 인상과 앞으로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이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저성장으로 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채권 시장이
채권 시장에서 주는 이 시그널이 상당 부분 맞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항상 이 채권 시장 쪽으로 흘러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전체 마켓 상황 자체도 매크로 이코노믹스가 이제 알고리즘 자동 매매 이런 것들이 채권 시장의 베이스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드가 제발 이번에는 긴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안 나오고 좀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길 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핀테크와 좀 핀테크 인더스트리 인덱스와 그리고 소파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자면 제가 사실 이 핀테크는 너무 오버솔드 됐고 어쩌면은 이제 가격 방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봤었던 이유는 소파이가 뱅크 차러 뉴스가 나온 날 볼륨이 크게 증가하면서 증가하면서 좀 반등의 시그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 마켓 시장이 너무나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핀테크 안에는 지금 소파이도 그렇고 업스타트도 그렇고 공급과 수요가 너무 원활해요. 그래서 다시 다른 말로 보자면 볼륨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 볼륨을 감당할 만한 시중 물량이 있어요. 그래서 소파이 같은 경우는 헤지 펀드들의 되게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숏을 마음대로 칠 수가 있고 이렇게 주식을 걸어 놓으면 바로바로 사지고 바로바로 숏셀링이 돼요. 그래서 소파이나 업스타트나 팔란티어 뭐 지금 기술주들 많은 기술주들이 해당을 하지만 주식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특히 헤지 펀드들은 변동성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지금 소파이가 이렇게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 있는 점은 다 지금 헤지 펀드들이 숏을 많이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소파이 같은 경우는 또 볼륨이 어마어마하게 찍혔죠. 1억 3천 볼륨이 찍혔는데 전체 주식 시중 물량이 소파이 같은 경우는 6억 주가 돼요. 근데 6억 주에서 6분의 1인 거의 6분의 1의 이상인 1억 3천이 볼륨으로 찍혔기 때문에 되게 상당수의 많은 주식이 로테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전체 볼륨이 저번 주에 6억이 찍혔어요. 그래서 소파의 시중 물량 전체가 한번 로테이션이 됐는데 이번에 또 이번 주 첫날 월요일부터 1억 3천이 찍히면서 지금은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투기판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지금 구독자분들은 그냥 지금 홀드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상위 10% 이상의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지금까지 홀드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팔고 떠날 사람은 다 떠난 상황이고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은 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를 들자면 제가 엑스포넨셜 이 피니스를 다음에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릴 건데 이 회사가 소파이와 주식 흐름이 되게 비슷해요. 이렇게 주가가 고점을 3번 찍고 그 3번 버텀을 찍고 되게 그 단기적으로 찍었어요. 소파이의 패턴처럼 단기적으로 찍었는데 그래서 되게 하는 건 다르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소파이랑 비슷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주식 볼륨이 현저히 낮아요. 소파이보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을 찍고 22불에서 고점에서 12.8불까지 내려온 거는 소파이랑 굉장히 흡사한데 그 이후에 지금 상황이 소파이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그 이유는 볼륨을 보시면 17만 8천이에요. 그런데 이 전체 주식 물량을 보시면 1600만 주밖에 없어요. 총 4600만 주에서 시중 물량이 16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래할 수 있는 주식 수가 상당히 적고 볼륨 또한 적어서 변동은 크지 않고 주식이 이제 반등 시그널이 보이면은 쉽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파이 같은 경우는 물론 펀드멘탈도 스트롱하고 뱅크 차트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조금 오르려고 하면은 오르려고 하면 누르고 이 이유가 숏셀링이 엄청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소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물량에 지금 여기 10%로 나왔는데 최근에 14%까지 올라갔어요. 그 숏 볼륨이. 그리고 다크풀에서 숏 볼륨 자체가 지금 60% 전체 60%의 그 시중 물량이 지금 숏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크풀은 이제 기관 헤지 펀드들이 마켓에 영향을 안 주고 마켓 시장 아닌 상황에서
뒤에서 거래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숏 볼륨이 찍혔다는 거는 지금 헤지펀드들이 소파이를 가지고, 왜냐면 이 볼륨을 봤을 때 뱅크 차러가 뉴스가 나왔을 때 이 정도 볼륨이 찍혔다는 거는 대부분이 단기적으로 소파이를 보고 단기적인 돈을 위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쉽게 팔아버립니다, 주식을. 그래서 하루 내지 이틀 이상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봤을 때 지금 시장 상황도 안 좋은데 저 가격대는 숏치기 너무 좋은 그런 가격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파이 같은 경우는 16불까지 올랐었죠. 뱅크 차트 뉴스가 나오고. 그런데 거기서부터는 계속 숏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소파이 상황을 봤을 때 단기적인 변동성은 크게 있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펀드멘탈만 놓고 보자면 되게 좋은 가격대예요. 이 변동성 때문에 아직도 이 가격대 유지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좋은 가격대이고, 저는 지금 다른 기술주들은 많이 트림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소파이가 가장 많은 포지션을 저한테 차지하고 있고, 소파이는 정말 장기적으로 홀딩할 생각입니다. 뭐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주식이 이번에 반등을 하면은 어떤 주식이 제일 잘 오를까, 그 중에 소파이가 있을까, 이런 점에서는 솔직히 확답을 못 드리지만 앞으로 5년을 내다본다면 소파이가 되게 성장성이, 여기서 지금 이 지점에서는 성장성이 어마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파이를 장기적으로 홀딩하는 이유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켓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숏의 방향을 걸든 롱의 방향을 걸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변동성은 일반 투자자들, 일반 트레이더들이 건드릴 수 없는 변동성이고, 지금 근데 투자자분들이 하시면 좋은 방법은 매일매일 나스닥, S&P, 다우의 볼륨이랑 종가 가격을 체크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이 오면은, 공포가 오면은 주식을 사질 못해요. 왜냐하면 저점이 와도 사지 못하는 게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고, 여기서 주식이 올라도 안 오를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이 윌리엄 오닐 책을 보시면 이 몇 가지의 방법으로 되게 쉽게 바닥을 저점에 대한 시그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 계속 오랫동안 먹혀왔고,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모든 주식시장에서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바닥에서는 높은 확률로 볼륨이 90% 이상 증가하고 주가가 오르고, 그리고 팔로우 트루 데이스에 1% 이상, 1.5% 이상 상승을 하고 볼륨 역시 지속되고,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됐을 때 주식시장은 계속 반등을 해왔어요. 그래서 바잉 더 딥이라는 문화가 생겼던 이유도 이런 것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미국이 지금 이번에 금리 인상이랑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이 망한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다. 그 성장할 수 있는 미래에 정말 혁신적인 기술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자분들이 매일매일 다우, S&P, 나스닥 볼륨,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팔로우 트루 데이스, 이거 두 개만 체크하셔도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요. 숏 포지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무조건 다 롱으로만 가지고 있고, 마진은 다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전에 이미 이 상황이 오기 전에 마진을 좀 정리해놨었고, 주식은 정말 소파이랑 몇 가지 제가 믿는 주식들만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건 매일매일 다우, S&P, 나스닥 이렇게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내일이 제발 좀 오늘 나왔던 시그널이 전혀 거짓이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엑스포넨셜 피트니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